스마트폰 액정 위로 박은혜 68세 씨의 희끗희끗한 파마머리가 그림자처럼 어른거렸다. 화면 속 황혼의 벗을 찾습니다라는 소셜미디어 그룹은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은밀한 기대감을 안겨주는 미지의 세계였다. 2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마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분가한 후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일상은 텅 빈 방처럼 적막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림 속에 묻혀 살았던 은혜 씨에게 고독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불청객이었다. 가끔 대학생 손자 민준이 들러 할머니 이거 신기하죠? 라며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알려줄 때면 잠시나마 적막을 잊을 수 있었다. 며칠 전 민준은 할머니도 이제 친구분들이랑 카톡도 하시고 새로운 분들이랑 대화도 나눠보세요라며 시니어들을 위한 소셜미디어 앱을 설치해 주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색하게만 느껴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자신이 직접 찍은 아파트 화단의 들국화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올렸다. 가을 햇살 아래 소담하게 핀 들국화, 고운 빛깔이 잠시 시름을 잊게 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역시 이런 건 나와 맞지 않아라고 생각하며 앱을 지우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라는 닉네임의 남성으로부터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박은혜 선생님, 올려주신 들국화 사진과 글, 깊은 감명으로 보았습니다. 고운 빛깔이라는 표현에서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저 역시 은퇴 후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작은 것들에서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서재를 배경으로 안경을 쓴 채 온화하게 미소 짓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중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다. 소개 글에는 문학을 사랑하고 작은 봉사를 실천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는 강지훈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은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가볍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설렘이었다. 조심스럽지만 기대감을 감추지 못한 채 답장을 보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지훈 선생님께서도 꽃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외람되지만 선생님의 글에서 깊은 사유가 느껴져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서막이었다. 강지훈은 마치 오랫동안 은혜 씨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다정하고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매일 아침이면 은혜 선생님, 간밤에 좋은 꿈 꾸셨는지요? 오늘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습니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십시오. 마음까지 상쾌해지실 겁니다. 라는 메시지로 하루를 열어주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피로를 푸시는 것은 어떨는지요? 저는 오늘 은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시집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라는 다정한 인사로 하루를 닫아주었다. 그의 메시지는 항상 깍듯한 존칭과 함께 은혜 씨의 감성을 어루만지는 듯한 부드러운 표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혜 씨가 올리는 소소한 일상 게시물, 아침 산책길에 마주친 길고양이, 시장 좌판에서 발견한 싱싱한 가을 버섯,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느낀 감상, 오래전 가르쳤던 제자가 보내온 안부 편지에 강지훈은 빠짐없이 좋아요를 눌렀고 진심이 담긴 듯한 댓글을 남겼다. 선생님의 따뜻한 시선이 담긴 사진을 보니 제 마음까지 훈훈해집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의 아픔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 기쁩니다. 때로는 은혜 씨가 좋아하는 옛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하며 그녀의 지적 허영심을 은근히 자극하기도 했다. 자신을 아내와 사별한 전직 출판사 대표로 소개한 강지훈은 문학, 예술, 철학 등 은혜 씨의 관심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갔다. 은혜 씨가 젊은 시절 탐독했던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마치 그 책을 수십 번 읽은 사람처럼 깊이 있는 해석을 내놓았고 은혜 씨가 좋아하는 클로드 모네의 그림에 대해 언급하면 그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직접 그 그림을 보았던 감동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은혜 씨는 오랜만에 느끼는 지적인 희열과 깊은 정서적 교감에 빠르게 매료되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마치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문학 동아리에서 밤늦도록 열띤 토론을 벌이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어느덧 박은혜 씨에게 강지훈과의 대화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스마트폰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의 메시지를 읽는 동안에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그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먼저 떠나보낸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명절에도 각자의 가정일로 바빠 좀처럼 얼굴 보기 힘든 자녀들에 대한 인미한 서운함, 평생을 바쳐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것 같은 퇴직교사로서의 공허함과 존재의 가벼움까지. 강지훈은 언제나 화면 너머에서 인자한 미소로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듯했다. 은혜 선생님의 그 깊은 마음을 제가 어찌 감히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생님의 그 고독과 슬픔의 무게를 제가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의 위로는 메마른 사막에 내리는 오아시스처럼 은혜 씨의 황폐한 마음을 촉촉이 적셨다. 그녀는 강지훈이야말로 신께서 자신의 외로운 황혼역에 보내주신 마지막 선물이자 귀한 인연이라고 굳게 믿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이고 내밀한 영역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았다. 젊은 시절 이상과 열정만으로 패기 있게 출판사를 창업했지만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던 경험, 그림처럼 아름다웠던 아내와의 애틋하고도 절절했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아내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 몇 년 동안 깊은 상실감과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죽음까지 생각했었다는 충격적인 고백까지. 그의 진솔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들은 은혜 씨의 모성애와 동정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비슷한 상실의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공감대가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었다고 은혜 씨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지훈은 종종 은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마치 먼저 간 제 아내가 환생하여 제 곁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선생님께서 소중하고 편안한 분입니다. 저에게 선생님은 단순한 말벗,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라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 씨는 소녀처럼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벅찬 기쁨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이토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실로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강렬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다시 한번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강지훈은 잠옷 심각한 어투로 사실은 제가 요즘 아주 뜻깊은 자선 사업을 하나 구상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무위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와 쉼터를 마련하는 것이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라며 넌지시 운을 띄웠다. 은혜 씨는 평소 그의 글과 말에서 드러나는 이타심과 봉사정신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있었기에 정말 훌륭하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여건이 된다면 작게나마 선생님의 그 고귀한 꿈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했다. 강지훈은 아닙니다. 은혜 선생님.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응원만으로도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합니다. 물질적인 도움은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지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됩니다. 라며 정중히 사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며칠 뒤 그는 잠옷 다급한 목소리로 은혜 씨에게 연락해왔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은혜 선생님. 하지만 급식소 부지 계약금 일부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마련한 좋은 장소를 놓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혹시 은혜선 선생님께서 아주 잠시만 딱 일주일만 융통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곧 지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투자금이 들어오면 이자와 함께 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죄송하지만 50만 원 정도입니다. 은혜 씨는 순간 망설였다. 평생을 아끼고 저축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50만 원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게다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선뜻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강지훈의 실망한 듯한 얼굴과 그의 숭고한 꿈이 눈앞에서 좌절될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을 내가 의심하고 실망시켜서는 안 되지. 일주일 후에는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대해주었던 사람인가. 은혜 씨는 짧은 고민 끝에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했다. 강지훈은 즉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선생님.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이자까지 두둑이 얹어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하트가 가득한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은혜 씨는 자신의 작은 도움이 선한 일에 쓰였다는 생각과 함께 강지훈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확히 일주일 뒤 강지훈은 약속대로 50만 원에 5만 원의 이자까지 붙여 은혜 씨의 계좌로 돌려보냈다. 그는 은혜 선생님의 귀한 도움 덕분에 급식소 부지 계약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따뜻한 밥과 편안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입니다라며 감격에 겨워했다. 이 일로 인해 은혜 씨는 강지훈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의심마저 완전히 거두어들였다. 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에 있는 사람이며 진심으로 세상을 돕고자 하는 순수하고 선량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강지훈은 마치 계획이라도 한 듯 주기적으로 은혜 씨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급식소 주방에 꼭 필요한 대형 냉장고를 중고로 싸게 구입할 기회가 생겼는데 잔금이 조금 모자랍니다. 30만 원만 빌려주시면 다음 주에 바로 갚겠습니다. 봉사자들을 위한 유니폼을 단체로 제작해야 하는데 예산이 조금 빠듯해서 70만 원 정도만 융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달 말에 후원금이 들어오면 즉시 변제하겠습니다. 금액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넘나들었고 그때마다 강지훈은 며칠 안에 반드시 갚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과 함께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간곡하고도 절절한 부탁을 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는 매번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돈을 돌려주었다. 때로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작은 선물, 온라인 상품권이나 커피 쿠폰 등을 보내오기도 했다. 은혜 씨는 이제 그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오히려 그의 숭고한 사업에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남몰래 자부심마저 느꼈다. 그녀는 강지훈이 보내오는 급식소 진행 상황 사진, 물론 모두 인터넷에서 도용한 가짜 사진들이었다를 보며 함께 기뻐했고 그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했다. 그녀는 이미 강지훈과 경제 공동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지훈으로부터 평소와는 전혀 다른 극도로 다급하고 절박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 선생님,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던 해외 니켈 광산 개발 사업에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정부에서 갑자기 정책을 바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부과하는 바람에 당장 내일 오전까지 거액의 자금을 현지 계좌로 송금하지 않으면 그동안 투자했던 모든 자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저 역시 국제적인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평소에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마저 묻어 있었다. 그는 이번에는 짧은 음성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왔는데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갈라져 있었으며 중간중간 숨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제 전 재산, 아니 제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결되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보상받고도 남아 은혜 선생님과 함께 남은 여생을 세상 그 구보다 행복하고 풍족하게 보낼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제가 지금껏 선생님께 단 한 번이라도 실망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저를 믿고 도와주십시오. 1,000만 원, 딱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정확히 일주일 안에 반드시 2배, 아니 3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제 인생을 건 간절한 호소입니다. 1,000만 원. 은혜 씨는 스마트폰을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현기증까지 잃었다. 평생을 검소하게 교직에 몸담으며 받은 퇴직금과
남편이 남긴 얼마 되지 않는 유산을 한 푼 두 푼 아껴 모아 노후 자금으로 겨우 마련해둔 그녀 인생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돈이었다. 혹시라도 아프거나 큰일이 생겼을 때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남은 생을 초라하지 않게 마무리하기 위해 비상금처럼 간직해온 피 같은 돈이었다. 하지만 화면 너머로 느껴지는 강지훈의 절박한 목소리와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의 찬란한 미래가 열린다는 그의 달콤한 속삭임이 은혜 씨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헌신적이고 진실했던 사람인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지 않았는가. 그가 이토록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을 보면 정말로 심각한 위기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 위기만 넘기면 나도 이제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벗어나 그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은혜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강지훈과 함께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에서 한가로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평화로운 노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매혹적인 환상이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고민하던 은혜 씨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은행을 찾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던 마지막 남은 정기예금을 해지하기 위해서였다. 창구의 젊은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신종 금융사기가 정말 많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누구에게 돈을 보내시려는 건가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은혜 씨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꼭 쓸 때가 있어서 그럽니다라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둘러댔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이게 잘못된 결정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강지훈의 감언이설에 깊이 중독된 그녀는 그 불안감을 애써 억눌렀다. 1,000만 원을 강지훈의 계좌로 송금하자 그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감격에 겨워했다. 은혜 선생님,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니, 당신은 저의 여신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릴 겁니다.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곧 이 세상 가장 크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은혜 선생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직접 만나서 평생의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조만간 자신이 직접 은혜 씨가 사는 도시로 찾아오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했다. 은혜 씨는 가슴이 벅차올라 터질 것만 같았다. 드디어 화면 속에서만 존재하던 그를, 꿈속에서만 그리던 그를 현실에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며칠 밤을 어린아이처럼 설레며 보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고운 옷을 꺼내 다림질하고 미용실에 가서 정성껏 머리 손질까지 받았다. 그러나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강지훈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가 말했던 이 세상 가장 크고 아름다운 소식은커녕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오던 다정하고 살가운 안부 메시지조차 완전히 끊기고 말았다. 은혜 씨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사업이 다시 잘못된 건 아닐까? 아니면 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강지훈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지만 메시지 옆에는 1이라는 숫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그가 읽었다는 표시는 끝내 뜨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그때부터 은혜 씨의 마음속에는 애써 외면하려 했던 의심의 씨앗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다. 가끔 할머니 댁에 들르던 손자 민주는 할머니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한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고 수척해졌으며 늘 단정했던 머리는 푸석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멍했다. 밤늦도록 불 꺼진 거실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하염없이 들여다보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할머니, 요즘 정말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준이 아무리 걱정하며 캐물어도 은혜 씨는 아니다, 괜찮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는가 보다라며 완강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얼마 전 할머니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한꺼번에 인출된 사실을. 평소 할머니의 검소한 씀씀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민준에게는 도저히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다. 민준은 깊은 불안감을 느끼며 할머니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앱과 강지훈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에 대해 본격적으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의 모든 활동은 한 달 전 어느 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멈춰 있었다.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민주는 구글 이미지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강지훈의 프로필 사진을 검색해 보았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만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강지훈의 프로필 사진은 다름 아닌 수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어느 무명의 외국 시인의 사진이었던 것이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셔서 최근 송금 내역 전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강지훈이라는 사람한테 또 돈 보내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 아무래도 사기꾼 같아요. 한편 바로 그 시각 박은혜 씨는 강지훈으로부터 한 달여 만에 도착한 마지막 메시지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읽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예상대로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진행하던 사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은혜 선생님께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선생님을 다시 뵐 면목도 없습니다. 저 같은 놈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부디 저를 잊어주십시오. 그리고 못난 저를 만나 고생하신 것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염치 없지만 선생님의 앞날에 항상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멀리서나마 빌겠습니다. 처절하리만큼 비극적인 내용의 메시지였다. 하지만 메시지 말미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추신이 마치 미련처럼 달려 있었다. 혹시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다면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의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로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저 저의 마지막 염치 없는 하소연일 뿐입니다. 박은혜 씨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자신의 통장 잔고를 떠올리며 텅 빈 눈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준의 다급한 전화벨이 울리기 바로 직전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마지막 메시지를 몇 번이고 되뇌어 읽으며 이것이 정말 그의 진심 어린 절규인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한 푼까지 갈취하려는 악마의 속삭임인지 판단하려 애쓰고 있었다. 이성과 감정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녀를 극한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때 마치 지옥의 사자처럼 울려 퍼지는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들려왔다. 할머니, 그 사람 프로필 사진도 전부 가짜예요. 이미 죽은 외국 시인 사진 도용한 사기꾼이라고요. 당장 그 사람하고 연락 끊으셔야 해요. 와르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이 박은혜 씨의 귓가를 때렸다. 화면 속에서 그토록 다정하고 지적으로 빛나던 강지훈의 미소, 그의 따뜻하고 감미로웠던 위로의 말들, 함께 꿈꾸었던 장밋빛 황혼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허망한 물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박은혜 씨는 손에 힘없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차가운 거실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액정이 거미줄처럼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과 존엄성도 함께 부서져 내렸다. 만약 민준의 전화가 몇 분만 늦었더라면, 그래서 은행 창구 앞에서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마저 그에게 송금해버렸더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지금이라도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인지, 아니면 지난 몇 달간의 꿈 같았던 모든 시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기만당했다는 사실이 더 큰 불행인지 박은혜 씨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저 텅 빈 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부짖을 뿐이었다. 수십 년간 굳건히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그녀의 삶과 자존심이 한낱 사기꾼의 농간에 의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며칠 동안 박은혜 씨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유령처럼 지냈다. 식음을 전폐했고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방 안에 틀어박혀 외부와의 모든 소통을 거부했다. 민준이가 매일같이 걱정하며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애타게 불렀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내비치지 않았다. 깊은 절망감과 함께 밀려오는 것은 지독한 수치심과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평생을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반듯하고 똑똑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어쩌다 이런 터무니없는 사기극에 놀아나 이 꼴이 되었을까. 이제 무슨 낯으로 자식들을 보고 이웃들을 대하나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극단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민주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할머니 집을 찾아와 닫힌 현관문 틈 사이로 "할머니, 제발 문 좀 열어보세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놈이라고요. 제발 기운 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할머니 곁에는 제가 있어요." 라고 외치며 작은 쪽지와 함께 따뜻하게 데운 죽이나 과일을 넣어두었다. 손자의 애끓는 진심과 지극한 정성에 꽁꽁 얼어붙었던 박은혜 씨의 마음도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며칠 만에 힘겹게 문을 열고 나온 그녀의 모습은 흡사 미라처럼 창백하고 초췌했지만 민주는 그런 할머니의 야윈 어깨를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의 등 뒤로 느껴지는 민준의 뜨거운 눈물에 박은혜 씨 역시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민준의 적극적인 도움과 설득으로 박은혜 씨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에 사건을 정식으로 신고했다. 담당 형사는 이미 유사한 수법의 노인 대상 온라인 로맨스 스캠 사건이 전국적으로 여러 건 접수되어 합동 수사팀까지 꾸려 수사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하지만 범인들이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전문 사기 조직일 가능성이 높아 피의자 특정 및 검거, 그리고 피해 금액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솔직히 말해 결과가 비관적일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덧붙였다. 박은혜 씨는 또 한 번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적어도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자신이 겪은 이 끔찍한 경험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작은 의무감 같은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희미하게나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민주는 할머니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함께 가보자고 조심스럽게 권유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낯으로 그런 데를 가니? 다 늙어서 망신만 당할 뿐이다라며 완강히 거부했지만 민준의 끈질긴 설득과 "할머니, 이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당당하게 치료받고 이겨내셔야죠." 라는 진심 어린 격려에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만난 노인복지관 상담사 최수연 씨는 박은혜 씨보다 10살은 젊어 보이는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박은혜 씨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깊은 공감과 이해의 눈빛으로 경청해 주었다.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은 다른 노인들과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박은혜 씨는 그곳에서 자신과 똑같은 혹은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고 아픔을 나누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자신만이 겪은 특별하고도 수치스러운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교묘한 사기꾼의 마수는 뻗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주 조금씩이나마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다. 최수연 상담사는 박은혜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절대로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르신은 그저 인간적인 따뜻함과 진실한 소통,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갈망했을 뿐입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가장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인간적인 마음을 악랄하게 이용한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따뜻하고도 전문적인 조언은 박은혜 씨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박은혜 씨의 깊은 마음의 상처도 아주 더디지만 조금씩 아물어가기 시작했다.
여전히 밤에는 가끔씩 강지훈의 다정했던 목소리가 들려오는 악몽을 꾸었고 스마트폰 알림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트라우마 증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처럼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무기력하게만 있지는 않았다. 스마트폰 사용은 꼭 필요한 연락 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대신 노인복지관에서 새롭게 시작한 원예치료 프로그램과 서예 교실에 열심히 참여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고 향기로운 꽃을 가꾸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먹을 갈고 화선지에 한자 한자 글씨를 써 내려가면서 잊고 지냈던 집중력과 성취감을 되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고 현실 세계에서의 따뜻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달았다. 어느 화창하고 눈부신 봄날, 박은혜 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온라인 금융사기 및 로맨스 스캠 예방수칙 포스터를 노인복지관 게시판에 정성껏 붙이고 있었다.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과 함께 그녀의 진솔한 경험이 담긴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낯선 사람의 달콤한 말 한마디에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걸지 마세요. 그 친절 뒤에는 검은 속셈을 가진 교활한 늑대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온라인으로 당신에게 돈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 먼저 상의하고 또 확인하세요. 그녀의 작은 노력이 또 다른 피해를 막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이전보다 더욱 밝고 늠름해진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복지관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한 손에는 탐스러운 붉은빛을 자랑하는 제라늄 화분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할머니가 예전에 제라늄 꽃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봄이니까 이제 할머니 마음에도 예쁜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어요. 박은혜 씨는 활짝 핀 제라늄의 싱그러운 아름다움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손자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고 눈가에 촉촉이 어린 이슬과 함께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복지관 앞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살랑이는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간지렸다. 박은혜 씨는 가만히 민준의 손을 잡고 저 멀리 보이는 푸른 하늘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참으로 어렵고도 소중한 일인 것 같구나. 이번 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은 것 같기도 하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할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래도 사람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겠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니까. 다만 이제는 예전처럼 어리석고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 더 현명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어느덧 과거의 깊은 슬픔과 절망의 그늘 대신 잔잔하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 속 거짓된 위로와 조작된 감정이 아닌 눈부신 봄 햇살 아래 눈앞에서 생생하게 피어나는 진짜 제라늄의 강렬하고도 아름다운 붉은빛처럼 그녀의 남은 삶에도 새로운 희망과 진정한 행복의 색깔이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마음속 깊이 팬 상처의 흔적은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박은혜 씨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지 않을 것임을 그녀의 한결 단단하고도 맑아진 눈빛이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 멀리 펼쳐진 드넓고 푸르른 봄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치 오랜 시련 끝에 마침내 되찾은 평화와 자유처럼 하늘은 더없이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